렉탱글 골뱅이 20, 20. 그 다음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피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주치수라고 합니다. 주된 치수.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보조 치수 혹은 대체 치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치수가 주치수와 보조 치수로 나눠지냐면, 우리가 설계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인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써버린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미국으로 도면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인치를 쓰고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위를 맞추고자 할 때 프라이머리 유니트와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쓰게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보면 먼저 유니트 포맷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사이언티픽, 디시멀, 아키텍처, 윈도우 데스크탑 이렇게 있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 쓰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합니다. 자, 디시멀이 왜 나쁘냐면 두 가지가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디시멀 세퍼레이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수점의 모양을 뭘로 표시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콤마로 표시한답니다.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해보죠. 자, 20.5mm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20.25. 그러면 얘가 이게 좌표인가요? 소수점인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좌표인가요? 소수점인가요? 쉼표 때문에 소수점이 아니라 이거 좌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를 바꾸셔야 됩니다. 뭐로 바꿔요? 페리오드로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마침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래야 비로소 소수점이 인식이 되는 거죠. 디멘전 스타일,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 디시멀이 하나 더 이제 더 보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디멘전 라이너 1200.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자, 1200이니까 꽤 길죠? 자, 여기 있네요. 자, 1200 숫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보통 1000단위가 넘어가면 여기 1000단위에 이렇게 쉼표를 찍어서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읽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 1200이면 1.2m란 뜻이잖아요. 여기 공 3개를 지우면 미터겠죠. 자, 그런데 디시멀은 이 두 가지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면 이 두 가지 그냥 해결해줘요. 소수점은 페리오드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00단위에 이렇게 쉼표가 붙어서 1000단위 자릿수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오프. 요건 뭐냐면 반올림이란 뜻입니다. 반올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 넘어가시죠. 보통 반올림은 잘 안 쓰니까. 그 다음 프리시즌이 있네요.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눌렀습니다. 20.2583. 근데 어떻게 나오나요? 20.6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소수점 4자리를 썼는데 2자리밖에 안 나와요. 이유는 바로 딤 스타일에서 소수점 2자리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프리시즌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제로 서프레이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자릿수 제어하기로 여기 트레일링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여기서 지정한 요 숫자만큼 소수점을 보여주고 없으면 보여주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트레일링을 체크해 두는 게 조금 좋습니다. 자, 제가 풀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부 다 소수점 2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프리픽과 서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얼터네이트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픽이라는 얘기는 머릿말이란 뜻이고 서픽이란 뜻은 꼬릿말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누구냐면 메저멘트 스케일. 이 메저멘트 스케일을 여기서 못 쓰고 여기선 쓸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좀 그렸습니다. 40mm, 그 다음에 3mm, 자, 다시 3mm, 자, 카피. 자,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치수 기입도 안 되고 내용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옵셋 5mm.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치수가 너무 작은 경우는 원을 그리고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확대를 해줍니다. 스케일 3배. 이게 상쇄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치수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입니다. 컨티뉴로 자, 보니까 전부 다 3mm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몇 mm가 나와야 되죠? 3배 했으니까 9mm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는 치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를 확대해서 그린 거잖아요. 확대해서 그렸으니까 여기 있는 이 치수가 여기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얘가 바로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자, 컨트롤 1키 눌러서 속성창 띄우시고 선택합니다. 치수들을 다 선택해요. 그 다음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 여기 스케일 라이너가 있습니다. 이 값이 바로 메저멘트 스케일 값입니다. 딤 스케일 라이너, 얘가 바로 메저멘트 스케일이에요. 제가 3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3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1 나누기 3. 보세요. 숫자가 전부 3으로 찍혀 나오죠. 여기는 5mm로 나오고. 그래야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상쇄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앵귤러라고 나옵니다. 각도에 대한 거죠. 각도에 대한 값이 소수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소수점을 쓰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최소 얘도 한 자리나 두 자리는 놓으셔야 되고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수점이 나왔을 때 각도 치수를 기입할 때 소수점도 나오고 혹은 자릿수 제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얼터네이트 유니트입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보조 치수란 뜻으로 여기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조 치수가 활성화됩니다. 볼까요? 라이너 30. 자, 보조 치수 나온 거 보이시나요? 1차 치수, 보조 치수. 여러분들도 한번 켜보시죠.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면 이렇게 대괄호 안쪽으로 해서 보조 치수가 나옵니다. 디멘전 스타일에 보시면 얼터네이트, 바로 이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 값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유니트 포맷 보시면 똑같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리시즌,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멀티플러 포 유니트. 이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이 치수에다가 이 값을 곱합니다. 그래서 보조 치수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값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에다가 곱합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1로 한번 보시죠. 멀티플러 포 유니트를 1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1을 곱했으니까 1이 나와야 되겠죠. 보시면 얘도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네요. 다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트레일링을 체크해 주세요. 트레일링을 체크해야만 소수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 멀티플러 값을 2배를 줘볼게요.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2배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0.5로 해보죠. 그러면 절반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자, 1인치는 얼마죠? 25.4mm죠. 그럼 1mm는 1 나누기 25.4인치가 됩니다. 그런데 CAD에서는 소수점을 인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254분의 10. 자, 봅니다. 여기다가 10 나누기 254. 그러면 0.0393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가 나옵니다. 얘가 바로 미리를 인치로 나눠주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30mm는 1.181인치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근데 방금도 질문 나왔듯이 어느 게 미리고 어느 게 인치인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 프리픽과 서픽을 체크하는 겁니다. 프리픽이 머릿말이라고 했고 서픽이 꼬릿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터네이트의 서픽에는 인치라고 써주고 프라이머리 유니트의 서픽은 밀이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단위를. 그러면 이와 같이 밀리와 인치라고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 두 개를 보기 때문에 혼동이 오지는 않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잘 쓰지는 않겠지만 도면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설계를 할 때 종종 외국 거에 대한 도면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단위가 인치인지 밀인지 혹은 내가 그려서 보내는 도면이 어느 나라 건지 체크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자, 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인데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즉 주치수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냐, 아니면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밑에다 붙일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붙일 거냐 위로 붙일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설계할 때 좀 편의상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치수 기입이네요. 톨러런스입니다. 공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차는 치수 공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허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용 범위. 자, 휴대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의 크기가 100mm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처음 아침에 돌리잖아요. 그럼 기계가 차가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기계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후나 저녁에 가면 기계가 열받아서 제품이 조금 크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100mm 오차, 그러니까 100mm짜리를 그러니까 100mm짜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켰어요. 그랬더니 99.4mm가 나와요. 근데 점점 맞춰져서 100mm가 나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100.8mm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0.6mm, 즉 얘는 100mm에서 마이너스 0.6mm가 되는 거죠. 얘는 100mm에서 플러스 0.8mm가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제품의 결합이 어떨까요? 잘 될까요? 먼저 마이너스 난 얘는 빡빡하겠죠. 결합이 잘 안 되겠죠. 원래 내가 사용하려는 제품 크기보다 조금 작게 나왔으니 뻑뻑할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얘는 어떤가요? 내가 사용하려는 제품보다 좀 크죠. 적당히 크면 괜찮은데 너무 커요. 1mm 오차가 나버리면 헐거워집니다. 그냥 웅덩웅덩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몇 미리까지 팔 수 있고 몇 미리는 불량품으로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설계자의 재량이겠죠. 그죠? 자,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꽤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설계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전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예 업종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마케팅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설계했다는 거는 이제 물론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설계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뭐 하던 데냐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은퇴하고 본인이 이제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연구하고 제품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려고 회사를 차린 겁니다. 별도의 회사가 있고 본인이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는 별도의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연구소 쪽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설계실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생산실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서 제품 결합을 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해야지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사장님이 그걸 몰라요. 정상적으로 설계라는 걸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먼저 가요. 우리 이제 공장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이제 공장장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어지간한 기계는 다 다루셔요. 밀링이나 선반이나 이런 거 다 다루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손으로 그려요. 손으로 부품을 이렇게 그려요.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조립을 해요. 그리고 가공이 되나 안 되나 둘이 끙끙끙끙 돼요. 그래서 제품이 설계가 되고 조립이 되고 이상 없이 가공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걸 설계실로 보내요. 설계실에서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치수를 재서 다시 설계를 해요. 완전히 그 거꾸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들이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부품이 이렇게 붙잖아요. 분명히 조립하면 이렇게 일자로 짜박짜박 올라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설계를 해서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된 도면이 이렇게 올라가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설계실 직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분명히 정확한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그렸는데 왜 실물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부품이 벌어지냐 이거죠. 이해를 못 하겠대요. 술 먹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니네 그거 오차 범위는 줬냐 그랬더니 그걸 왜 줘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똑같이 해줬어요. 설계자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확한 치수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공할 때 100% 그렇게 정확하게 가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작게도 나오고 조금 크게도 나와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품 또는 불량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 얘기했듯이 기계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기계가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치수가 작게 떨어져요. 그런데 저녁이나 오후로 가게 되면 기계가 충분히 열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치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계 쪽에는 이제 CNC 머신이나 NC 머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계로 아예 수치제어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걔네들조차도 오차가 나요. 내가 아무리 정확한 숫자를 주더라도 걔네들조차 오차가 나요. 그러니까 설계자는 그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로 하여금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가공을 해야 합니다라고 설계자가 알려줘야 돼요. 그게 공차예요. 그게 오차 범위고. 만약에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럼 휴대폰의 크기가 100mm잖아요. 그러면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커야 돼요. 그래야 쉽게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1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커야 돼요. 그러니까 0.3mm 플러스 0.3mm 그 다음에 1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0.1mm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환산해 보면 100.3mm부터 99.9mm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100.2mm 양품, 100.1mm 양품, 100.0mm 양품, 99.9mm 양품. 그런데 100.4mm가 나오면요. 이건 불량품이 되는 거죠. 99.8mm가 되면요. 역시 불량품이 되는 거죠. 이게 허용치란 뜻입니다. 이게 공차란 뜻이에요. 위로 0.3mm, 아래로 0.1mm, 상한값 0.3mm, 하한값 0.1mm 이렇게 내가 지정해 주는 것. 이게 오차 범위입니다. 이게 톨러런스예요. 이게 공차입니다. 보시죠. 이 공차도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써야 돼요. 일단 여기를 보시죠. 보시면
시멘트리컬이 있고 디비전이 있고 리미트가 있습니다. 시멘트리컬은 뭐냐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상한값, 위의 값, 플러스 값, 내가 생각한 마이너스 값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하고, 디비전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걸 말합니다. 리미트는 바로 이거예요. 리미트는 이렇게 아예 숫자로 적용시켜 준 거예요. 이게 리미트입니다. 자, 봅니다. 자, 시멘트리컬로 났습니다. 그러면 로우 밸류는 비활성돼요. 어퍼 밸류만 활성됩니다. 어퍼 밸류 상한값, 로우 밸류 하한값. 자, 0.3mm. 그럼 위로 0.3mm, 아래로 0.3mm.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3mm가 됩니다.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톨러런스. 자, 이번엔 디비전입니다. 어퍼 밸류가 있고 로우 밸류가 있습니다. 어퍼 밸류는 말 그대로 상한값이란 뜻으로 값 자체가 양수입니다. 플러스 값이에요. 로우 밸류는 하한값이란 뜻으로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음수 값이에요. 보세요. 지금 0.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표현되냐면 플러스 0.3으로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0.3이 들어갔지만 얘는 마이너스 0.3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로우 밸류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부호에 대해서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부호에 대해서 어떤 걸 공부했냐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결과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보시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결과가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는 결과가 양수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혹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결과가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자, 로우 밸류는 값 자체가 음수예요. 그런데 들어온 값 자체가 플러스죠. 그럼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렇다면 이 값 자체가 플러스 플러스로 나올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경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플러스 0.3, 마이너스 0.1.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죠. 그럼 돌출되는 값은 플러스로 돌출이 됩니다. 자, 보세요. 플러스 플러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내가 지정한 숫자보다 값이 큰 플러스 플러스 공차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이번엔 마이너스 0.1, 0.3.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고, 로우 밸류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네,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끼워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부품과 부품을 결합을 시킬 때 이걸 이제 끼워 맞춤이라고 해요. 부품과 부품이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품은 완전히 두 개가 딱 결합이 돼가지고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들이 그래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하나는 구멍이 되는 거고 하나는 축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축 같은 경우, 이런 축 같은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 공차를 줍니다. 그럼 얘는 조금 더 크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구멍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합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구멍 자체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결합을 하고 냉각을 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겠죠. 두 번 다시 안 빠집니다.
이런 게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해요. 반대로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게 들어가서 막 놀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거꾸로 이 축에다가 마이너스 공차를 줍니다. 그러면 원래보다 작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구멍에다가는 플러스 공차를 줍니다. 그럼 구멍이 좀 더 커져요. 이런 경우는 결합도 쉽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고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럴 때는 둘 다 이런 걸 헐거운 끼워 맞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억지 끼워 맞춤인지 헐거운 끼워 맞춤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공차를 주든가 마이너스 공차를 주든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건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도 있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공차를 별도로 줍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리미트. 그럼 이 값을 아예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죠. 제품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직접 자로 재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줘야만 돼요. 작업하는 사람들은. 네. 자, 한번 해보시죠. 보겠습니다. 자, 디비전으로 잠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이 두 가지 옵션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스케일링 포 헤이트, 즉 다시 말해서 치수 공차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치수 공차 문자 있죠. 이 문자와 치수 문자의 크기가 어떤가요? 1대1인 거죠.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치수 문자는 이 치수 공차의 중간에 걸쳐져 있어야 됩니다. 자, 봅니다. 모디파이. 자, 버티컬 포지션 바텀으로 되어 있죠. 이 미들로 놔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 숫자가 0.5mm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차가 작아지죠. 공차는 작은 글씨로 써야 됩니다. 큰 글씨로 쓰는 게 아니고. 자, 이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얘를 끄고요. 넌으로 바꿨습니다. 넌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가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니다. 자, 라인 옵셋 30, 옵셋 20, 옵셋 25, 옵셋 30. 자, 치수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치수를 넣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디멘전 스타일에서 모디파이하고 자, 이렇게 디비전을 줘버리면 모든 치수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못 쓴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모든 치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공차를 주고 싶어요. 해당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톨러런스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고치는 겁니다. 자, 톨러런스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이거 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뭘로 바꿀까요? 시메트리컬? 디비전? 네, 디비전이요. 그 다음 어퍼 밸류가 있고 로우 밸류가 있습니다. 로우 밸류는 아래 값이죠. 어퍼 밸류는 상한 값이죠. 제가 0.1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요. 값 바뀐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치수에만 공차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